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로 여드름을 치료한 여드름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고요. 또 대학교 가서 막 술 마시고 그러다 심해지다가 또 깨끗하다가 임신 때 엄청 심해서 임신 거의 10달 내내 거울을 안 보고 살았을 정도로 여드름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잡히는데 한 1, 2년 걸렸고, 최근에는 피부 좋다가 마스크 쓰고 거울 끼고 막 헬멧 끼고 그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닫고 살았더니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최악의 한 달을 제가 보내고 이제야 겨우 이렇게 깨끗해진 피부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스크 끼면서 여드름이나 모낭염이나 지루피부염이나 주사 등 자기 원래 있었던 기저질환, 피부질환이 많이 나빠진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깨끗했어도 여드름이 이 시기에 생기신 분들 많으세요. 특히 저처럼 입 주변, 턱 주변 이렇게 난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저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4주 안에 빨리 치료하는 법, 그리고 꼭 마스크 때문에 악화된 여드름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여드름에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여드름 전문으로 진료를 보고 있고, 제가 여드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피부과를 들락날락 하다가 사실 피부과 의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임신 중 관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임신 여드름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거울도 안 보고 살고 약간 대인기피증 걸릴 수준으로 여드름 진짜 곰보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들 댓글로 여드름 심했던 사람 맞냐, 어떻게 그렇게 흉터 없이 깨끗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드름 치료에는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압출 관리, 먹는 약, 홈케어. 일단 여드름은 압출이 기본입니다. 보통 짜는 거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돈 쓰는 거 싫어하셔서 저 압출 안 하고 갈게요, 그냥 연고만 주세요 하는데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좁쌀 여드름이나 자잘한 여드름은 사실 시간이 지나거나 먹는 약 그런 걸로 될 수도 있는데,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안 짜고 계속 그 큰 왕여드름을 갖고 있으면 진피층이 계속 파괴가 돼요. 근데 피부가 파괴가 되면은 피부가 건강해지지 않으면서 거기 여드름균이 더 들어와서 자꾸 여드름이 난데 또 나고 난데 또 나고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압출을 해서 피부가 파괴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피부가 빨리 건강해지도록 압출을 해서 있는 놈을 다 짜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여드름을 갖고 있으면 그게 움푹 파이면서 곰보처럼 파이는 흉터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고등학교 성인 여드름 다 겪었지만 저는 파이는 흉터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진짜 공부 안 하고 여드름 짜러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낮잠 잔다 생각하고 피부과에서 여드름 날 때마다 진짜 용돈 받을 때마다 거기서 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 중에도 압출을 막 권하는 의사가 있고 그냥 순하게 가는 의사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압출을 권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뭐야 돈 벌려고 이러나? 라고 느끼게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제 병원 아니니까 정말 환자의 피부를 위해서라면 압출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를 제 얼굴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일주일 간격이나 2주 간격으로 꼭 압출을 하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 먹는 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여드름 약 하면 독하다고 안 먹고 거부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드름 약에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로아큐탄 있죠? 로아큐탄은 여드름 약 중에 제일 센 약이에요. 그리고 룰리드, 미노신처럼 항생제 계열의 순한 여드름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차적으로 그런 항생제
여드름 약을 먹이고 너무 심한 분들, 화농성, 그리고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서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아큐탄이랑 항생제를 같이 먹다가 좋아지면은 둘 중에 하나를 끊으면서 이렇게 테이퍼링을 하면서 약 조절을 해요. 비타민 A 성분인데요. 걔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어떤 약들보다 여드름의 기전을 모두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어떤 비싼 화장품보다 이 약 하나 먹는 게 여드름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흔적 없이 치료를 하려면 약을 같이 꼭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로아큐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은 임신에 문제를 미치는데 가임기 여성이 복용을 했을 때 임신을 했다 하면 기형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으로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준비 한 달 전에 이 약을 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의사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기 때문에 저도 3달 정도 임신 준비 전에는 끊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 수치가 나빠질 수 있어요. 약 먹기 전에 간 수치 검사를 해서 나쁜 사람들은 처방을 안 하고요. 정상인 분들은 약을 먹으면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은 피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피지를 말리다 보니까 건조해지면서 무순염이 가장 흔하게 생겨요.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다 트고 그러거든요. 저는 한 알만 먹어도 금방 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립밤을 바르라고 하고 있고, 또 예민하신 분들이나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손등이 트거나 볼이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습에 꼭 신경 쓰시고 손등에도 손크림 발라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컷 병원에서 약 먹고 치료했는데 집에서 막 얼굴 스크럽하고 있고 안 좋은 거 바르고 있고 뭐 파우더 바르면서 그 팩트 바르면서 팩트에 있는 균 들어가서 여드름 악화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오시면 쫙 리스트를 쓰라고 해요. 집에서 어떤 거 쓰는지, 화장은 어디까지 하는지, 클렌징은 어디까지 하는지. 그래서 제가 다 리셋을 해드립니다. 굉장히 홈케어 잘못하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했고 또 홈케어는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했던 과정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성 앰플 하나, 그리고 보습제 하나, 그리고 선크림까지 바르는데요. 이렇게 여드름이 심할 때는 비타민C 제품들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일단 뺍니다. 저는 평소에도 병원용 보습제만 쓰는데요. 병원용 보습제는 기본적으로 안티코메도제닉 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쓰면 좋아요. 여드름이 아주 심할 때는 저는 제로이드를 씁니다. 그리고 얘는 한 중간 정도예요. 여드름이 좀 심할 때는 이거, 여드름이 좀 잡힐 때는 이거 3가지 골라서 쓰고, 그리고 여드름이 좀 좋아지면은 보습도 되면서 재생에도 좋은 아토베디어 에스트라 제품으로 넘어갑니다. 선크림은 당연히 써야 돼요. 지금 꽂힌 선크림은 하나는 무기자차, 하나는 혼합자차인데요. 이스딘이라는 스페인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에리포토나 액티니카라는 이 노벨상을 받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선크림입니다. 다른 무기자차보다 백탁이 좀 덜해요. 피부 보습에도 좋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덜해요. 다음은 제가 즐겨 쓰는 혼합자차 선크림인데요. 무기자차 베이스고 백탁이나 이제 발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기자차 성분 중에 2개 정도만 넣었다고 해요.
다크터는 빼고 항상성만 유지를 하였습니다.